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19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잘 보내고 또 한 주간의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즐겁고 건강한 월요일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처음엔 별로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 뉴스가 일파만파가 되어버렸네요. 바로 필리핀의 탑 명문대학 중 한 곳이죠. UST 동문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였죠. UST 동문회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 소통 비서관이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영화배우이자 가수 출신인 모카 우손 대통령 비서관에게 동문회 상을 수여했습니다. UST 동문회는 매년 각 분야별로 UST를 졸업한 동문들 중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동문들에게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가버먼트 서비스 부분에서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모카 우손에게 그 상이 수여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뉴스였죠. 그런데 그 수상 소식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UST의 많은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동문회의 이런 결정에 반대를 표시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UST의 총 동문회 측은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UST 동문 중 1997년에 이 상을 받았던 전 보건부 장관이 자신이 받았던 이 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모카 우손에게 상을 주었던 UST 동문회가 무척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던 뉴스였는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전달을 해드린 이유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현 필리핀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필리핀의 지식인층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의 측근에게 상을 주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반발을 사게 될지는 저도 그렇지만 UST 동문회 회장님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뉴스가 좀 길었네요. 뉴스를 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포 상원 의원이 필리핀 육상교통사업자위원회 LTFRB가 결정한 그랩이나 우버 등의 공유 자동차 사업의 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LTFRB에서는 메트로마닐라에 45,000대, 세부에 500대, 팜팡가에 200대에 한해서 그랩이나 우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죠. 오늘 포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 숫자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밝혀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특별한 수요나 공급에 대한 조사 없이 임의로 정해진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 포 의원의 주장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이런 공유 자동차 사업을 TNVS, Transport Network Vehicle Service라고 부르죠. 지프니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택시 등의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권과의 충돌도 그렇고 필리핀의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속보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언 화산에서 상공 10km까지 연기가 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고 수위도 4단계로 높아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경 필리핀 당국이 밝힌 마이언 화산 소식은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인데요. 회색 연기 기둥과 화산재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반경 8km 지점까지를 위험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데요. 위험 경고 4단계는 폭발 직전 단계를 뜻합니다. 5단계가 되면 폭발이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뉴스를 꼭 참고하시고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19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필리핀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류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한류가 단순히 K-팝이나 몇몇 한국 드라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과 문화, 그리고 최근에는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필리핀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의 문화, 그 중에서도 태권도를 통해서 한류를 전파하고 선교 활동도 하시는 태권도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죠. 필리핀에서는 태권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민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렇게 바쁘신데 연락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예, 먼저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태권도 선교를 지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김요한 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요한 사범님. 예, 맞습니다. 예. 아니, 태권도 선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성함도 요한이시네요? 예, 김요한이죠. 혹시 성경에서. 많이 예, 성경에서 따온 네, 이름이신가요? 혹시 부모님께서 이름 지어주실 때? 예, 저희 부모님, 저 태어날 적에, 저희 부모님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이 김요한 사범님을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영광스럽기도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름의 부담감이 좀 느껴지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우리 김사범님이 그러면 계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지금? 지금 태권도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쾌존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네. 체육관 이제 사업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올티가스 쪽에 체육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출퇴근을 쾌존에서 올티가스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같은 메트로 마닐라 내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 쾌존과 그렇죠. 올티가스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먼 거리잖아요.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리상은 짧지만 트래픽이 일단 걸려버리면은 멀어지죠. 주로 그럼 시간대 언제 움직이세요? 이렇게 출근이나 퇴근하시는 시간은? 그래도 이제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제 방과후로 움직이니까요. 네네. 저는 여기서 2시쯤 출발하면은 그냥 딱 1시간 정도 소요해서 도착을 하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 오고. 네, 그 정도 시간 걸리고 있어요. 1시간, 사실은 이 물리적인 거리는 1시간 거리는 아닌데 1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네. 1시간 좀 더 넘게 걸릴 때도 있고 정말 막힌다 그러면 2시간 예정이 없죠. 막히면은. 이 필리핀에서 참 시간 약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트래픽이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을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네. 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제 직업으로는 태권도 사범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부탁을 드렸던 건데, 제가 요 내용을 좀 차차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사범님은 언제쯤 필리핀에 오신 거예요? 필리핀에 온 거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왔으니까 2007년도, 6년도에 왔네요. 그러면은 10년도 넘었네요. 벌써. 10년 전 넘었죠. 예. 10년 전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바로 와서 이제 그때는 유학생으로 왔고요. 원수생으로. 이제 와서 이제 지내면서 마음에 들고 하다 보니까 유학 생활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갔다가 다시 살고 다시 왔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시 들어왔죠. 총 한 7년 차 돼요, 지금. 이제 정착해서 지내신 지는 한 7년 차. 그렇죠. 이야. 그럼 필리핀하고는 정말 인연이 깊으시네요. 그렇죠. 인연이 깊고 같이 이제 제가 결혼도 필리핀 아내랑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그냥 어떤 이 일이나 선교적인 인연뿐만 아니라 인생의 인연도 필리핀하고 맺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야.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필리핀 보면은 그냥 좋은 나라 이렇게 필리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네네.
인생의 반려자까지 필리핀에서 이렇게 만나셔서 가정을 꾸리신 거니까 필리핀에 대한 인연이 진짜 다른 어떤 분보다도 지금 깊으신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오늘 얘기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럼 제가 태권도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몇 가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저도 사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사내 녀석은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태권도장에 이렇게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우리 김사범님은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어릴 적에 성룡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키찬이죠. 제키찬, 예. 성룡을 보면서 성룡이 했던 어떤 그런 덤블링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감명을 깊게 봤어요.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예. 근데 그 기억이 나세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성룡의 그 모션을 보면서 내가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있었지, 그런 기억. 그게 언제쯤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살 때, 10살이에요. 10살 때 보고 성룡 영화 보면서 막 성룡이 건물 막 벽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저거 멋있는데 괜히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요. 야, 이 꼬마 김요한의 그 태권도 라이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네,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해왔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저 태권도 도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요. 예. 그냥 친구를 따라서 몇 번 갔죠. 친구 몇 번 따라다니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사범님이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니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참 이래서 이 친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네. 그 10살짜리 이제 아들이 태권도장 엄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건데 네네. 그 태권도장의 사범님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네네.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의 기억이? 그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반대하진 않았고 그냥 순조롭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도 태권도 정도 사내 녀석이니까 태권도 정도는 배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우리 사범님이 이제 필리핀으로 오셔서 태권도 교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오티가스에 지금 도장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주로 이거 뭐라고 부르죠? 수강생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태권도를 이제 배우는 친구들은? 수강생, 수련생. 예. 어떤 이 수강생과 수련생들은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과 같은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해서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초등학생들 있고 이제 저녁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모이고요. 이제 한국 친구들? 한국 사람 반, 이제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조금씩 있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은 국적이 좀 다양하면. 네네, 중국인들도 있고, 예. 이거를 이제 가르치실 때 언어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운동이고 스포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이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전반적인 태권도 명령어는 한국어고요. 네네. 이제 세부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건 이제 영어로 하죠. 그럼 이제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로도 배우지만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것도 그런 과정도 같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야, 이게 국적이 다양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사범 생활하시는 사범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 보시면 좀 어떠세요? 국적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이 차이라고 이제 어떤 동기부여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제 초점이 예의, 예절, 어떤 인성 이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필리핀이나 인도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은 기술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냥 빨리 잘 차야지, 막 잘해봐야지, 멋있게 해야지 이게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인성, 예절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시죠.
야, 그럼 그런 좀 어떤 이 차이가 있으면 네네. 이 가르치시는 사범님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태권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싸움의 기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예의, 예절, 그렇죠. 배려 이거를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인성적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희 뭐 이렇게 아이들 태권도 도장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사범님한테 인사하는 법, 뭐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법 이런 것부터 아주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야, 이 부모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듣던 아이들이 이 사범님이 한마디 탁 하시면 이렇게 그냥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야, 아니 요즘에 그 필리핀에서 네네. 이 K-팝이나 이 한국 이 한류 문화에 대한 열풍이 크게 있다 보니까 네네. 이 태권도도 사실은 좀 영향을 받나요? 그런 어떤 이 K-팝이나 한류 문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요즘 태권도 자체가 콘텐츠가 많이 접목이 돼 있어서 이제 보여지는 공연 문화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네. 한국의 뭐 K-타이거즈나 예. 뭐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시범단 이런 P1 시범단도 마찬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콘텐츠 춤이라든가 어떤 내용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해서요. 예. 보여지는 공연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접목됐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 사범님도 그런 시범단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야.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 시범단이니까요. 네. 이제 복음적인 어떤 이제 드라마, 춤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죠. 야, 그러면 그야말로 그 10살 꼬마 김요한이 보던 성룡의 모습이 그것 이상의 모습이 이제 필리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우리 그 보통 이 시범단 보면 막 그 친구들 조그만 친구들도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제가 보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네. 우리 또 이 태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 전에 가라데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흔히 이제 가라데라고 부르는 가라데도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태권도와 가라데도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엄격히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데 네네. 이 필리핀어들이 보는 태권도와 가라데도 이런 것에 대한 차이는 좀 뭐 필리핀어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크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그 필리핀어들이 봤을 때 LG도 일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LG TV가 네. 이런 섭섭할 때가 LG 그 일본 거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제 태권도와 가라데를 구분을 할 때도 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 때는 네. 가라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고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큰 기술의 차이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른 거겠죠. 아니, 사범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이 태권도와 가라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필리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할 때 태권도와 가라데도는 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한국의 어떤 고유 문화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신수양. 태권도는 예의, 배려, 예절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컵 경기를 나가면은 서로가 넘어진 상대를 때리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런 배려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라데 같은 물론 여기도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지만은 일단은 여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태권도는 제압과 어떤 쓰러뜨리는 것보다는 상대방 배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속상할 때가 이제 태권도 뭐 이런 가라데도하고 태권도를 얘기하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라데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필리핀어들 친구들은
이제 이 무술이라고 마셜 아트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뭐 가라데도가 더 센 거 아니야? 가라데도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렇죠. 아니야? 태권도는 상대적으로 이거 수비하는 그런 무술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가라데도가 더 센 거 아니야? 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예. 뭐랄까 이 좀 태권도의 어떤 실전성? 네네. 이 무술로서의 실전성? 이런 것들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요즘에 이제 MMA라든가 UFC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실전 격투.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격투기 선수들이 태권도 기술을 많이 접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성을 그냥 어떤 폼으로만 갖고 있으면 실전으로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거를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부분들, 수련한 자에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은 실전성은 확실히 올라가죠. 아, 그러니까 태권도도 충분한 실전성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 제가 이거 좀 공부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아, 이게 뭐 이제 주로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가라데도가 훨씬 필리핀 내에서는 가라데도가 훨씬 더 대중화돼 있는 무술이 되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태권도라고 하는 거를 뭐 알기는 알지만 이게 뭐 네네. 그냥 가라데도의 아류 정도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필리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예. 저도 이게 좀 이런 거 좀 공부를 해야 뭐라도 한마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종종 우리 김사범님 연락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지. 제가 이게 태권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지금 네네. 선교에 대한 말씀도 좀 제가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제가 태권도 부분 하나만 제가 좀 더 여쭤보고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학부모 입장에서 네네. 이제 우리 아이를 태권도를 가르치면 어떤 점이 정말 좋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부모님 상담할 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인성이에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법,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야. 일단 아이들의 인성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차기를 해서 실수로라도 때렸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할 줄 아는 마음들, 그게 염치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고, 자기를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그래도 해볼게요,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극기, 뭐 인내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차기에서 싸움을 잘해야지 이런 부분을 수준 맞춘다면 저는 못 가르쳐요. 아이고.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이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양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도를 해줄 수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 멘탈 갑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야,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제 어려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네네. 한 몇 살 정도면 네네.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은 또 그렇잖아요. 저희 체육관에서는 3살짜리부터 하고 있어요. 만 3세죠.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은 태권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네네. 와가지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뛰고, 근데 대신에 왔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떼쓰지 않아요. 이야, 그러면 미운 5살이 되기 전에 꼭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김사범님 도장은 어디 가서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저희 체육관은 어디가 센터 쪽에 네네. 르네상스라는 콘도미니엄이 있어요. 예, 그 안에 클럽하우스 2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2층. 네네. 이 태권도 얘기 진짜 제가 계속 들어도 재미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언제 다시 또 시간 한번 더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네네네. 또 이 선교사이시기도 하니까. 네네. 제가 오늘은 그거 좀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필리핀 내 우리 교민사회에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예, 많이 계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또 이제 여러 분야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어떤 뭐랄까 좀 사역의 방법을 다양화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예. 우리 그 김사범님이 이제는 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예예. 예예예. 예.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역지는 어디로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지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세요. 예, 물론 올티가스도 이제 저의 사역지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여기 퀘손시티의 커먼웰스라는 곳에 커먼웰스. 예, 커먼웰스 터를 잡고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거기를 기반으로 예예예. 그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나 그 주변에 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그렇게 선교지로 섬기고 계시는 거네요. 예예, 맞습니다. 이제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이 김사범님이면서 김 선교사님의 경우는 태권도를 기반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요렇게 태권도와 선교 사역이 접목이 됐을 때 뭐랄까 좀 갖게 되는 장점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면. 장점으로는 요즘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K-팝, 한류가 이제 주류를 많이 이루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태권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이제 보여지는 공연 문화가 많이 생성이 됐어요. 네네. 저희 사역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범이에요. 아, 시범단. 외부로 나가서, 네네. 그렇죠. 외부로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희가 준비한 복음에 대한 그 드라마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태권도는 사실은 그 시범단은 뭐 꼭 선교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실 엄청 재밌는데 거기에 그 내용 컨텐츠 자체를 네네.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접목시켰을 때 그 파장력이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참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이제 하고 싶어라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네. 그렇게 이제 이 시범단이 선교 시범단이 가서 이렇게 뭐 일종의 어떤 그 선거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시범단 내에서도 그렇죠. 이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모여 있나요? 이제 이 시범단에는. 일단 저랑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네네. 제가 원래 기존에는 바기우에서 생활을 하다가 마닐라로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네네. 마닐라로 넘어오면서 밖에서 길거리 전도하면서 만난 아이들, 그 아이들과 이제 1년 딱 했거든요. 네네. 정말 초보 아이들이 저랑 1년 동안 배워가면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은 20번 가까이 20번 가까이 시범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준 아마추어 이 정도 실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저랑 같이 계속 태권도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필리핀어들인 거네요. 그렇죠. 필리핀 아이들이고요. 여기 제가 있는 커먼웰스 지역, 파야타스 지역이에요. 예. 그 쓰레기 매립장 있는 지역. 네네네. 그쪽에 있는 빈민 아이들이 저랑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야, 그러면은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범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이들을 세우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제가 종종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격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전해드릴 말씀은 없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 필리핀이 사실은 카톨릭 국가라고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도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많고 필리핀어들 중에는. 네네.
이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필리핀의 이 어떤 이 문화, 종교, 네네. 이 정신세계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필리핀의 카톨릭 문화 같은 것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유교 사상 같은 그런 개념 같아요. 여기에 카톨릭은. 그냥 오래전부터 쭉 이어져 온 습관. 문화. 그냥. 종교성과 습관성이, 그냥 하나 그냥 종교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복음을 알지만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은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거나 어떤 느껴보거나 어떤 체험은 없는 그런 고백이 없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지식이 되고.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런 상황은.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은 이 한국 교계에서는 뭐 이런 여러 막 이단 종파들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필리핀에서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이단 교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참 이 분간하는 거, 구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으실 텐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네네.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참 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예. 필리핀에 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아무래도 일단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르고 일단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에서 일단 여기서 속 터지는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을성, 인내심 일단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이 많이 하지 않나. 네. 예. 우리가 물론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런 게 중요하지만은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야, 저희 방송이 사실은 뭐 종교 방송은 아닌데 워낙 또 이 CBS 예. 워낙 우리 또 이 크리스찬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또 제가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는 얘기다 보니까 좀 더 비중 있게 네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18년이 시작이 됐는데, 예. 올해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을 좀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김요한 사범님의 2018년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이라면 일단 저희 지금 제자들, 네네. 지금 30명 정도, 1년 동안 30명 정도가 이제 저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각자 이제 리더로서 어떤 지도자, 대표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목회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비전을 그냥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잘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저의 숙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가 5명이에요. 저희 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제 자녀가 5명이에요. 아니.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이렇게 크게 웃은 건 사실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쁜. 네네. 야, 5이세요? 예. 5명인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가장 큰 계획이죠. 네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네네. 저도 다둥이 아빠라고 얘기를 듣는데 네네네. 제가 5 자녀를 둔 이 아버지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바쁘신 중에 제가 지금 또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리면서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쁘셨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좀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네. 이게 몇 번 다시 또 연락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궁금한 점이 더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바쁘시겠지만 종종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예,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더 제가 궁금한 내용들 잘 정리해서 또 연락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태권도 사범님이시면서 동시에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문 드릴 사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노이 910 청취자분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내용이었다기보다는 필리핀어들을 위한 선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방송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피노이 9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팟빵에 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필요하신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노이 910이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